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9일 만에 국정조사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1차 현장 조사부터 여야가 같이 이렇게 되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늦었지만 잘한 겁니까? 네, 오늘 이제 유가족분들과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장 조사나 기관 보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민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가서 현장 둘러보고 기관들 보고 받고 하는 것이고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청문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라고 해서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단 진행하고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청문회 국면으로 돌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21일, 23일에 현장 조사를 하고 27일, 29일 기관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청문회 2일, 4일, 6일 내년 1월 2일, 4일, 6일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유가족들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회입니까 이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입니까? 지금 2차 가해는 다른 국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대표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원내 복귀하시고 우리 피아님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너무 아깝게 가신 분들 억울한 마음 풀어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이제 저희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여당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자식 잃은 부모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유가족들을 만났고 여기서 나온 얘기를 잠시 듣고 왔는데 이 얘기 말고 오늘 굉장히 많이들 우셨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여당 복귀에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될 걸 여당은 몰랐습니까? 이 유족들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저렇게 될 건 뻔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제발 좀 돌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산 처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저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세월호 때도 보면요. 처음에는 세월호 사고라고 유족들이 그 사고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갈 때도 청와대로 항의하러 간 게 아니고요. 청와대 읍소하러 간 거죠. 그 진도에서 출발해서 청와대로 가는 길에 경찰들이 사찰을 하고 사람들을 막아 세웁니다. 아니 임금님께 상소하러 가는데 왜 이걸 막지?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국가가 자기들을 탄압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세월호를 국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좀 번져나가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여러 가지 잘못한 지점은 있습니다만 일부러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왜 저렇게 이상한 자세로 나가는지 이것이 마치 정권 퇴진 운동인 것처럼 만드는 자체가 자기들이 프레임 안에 갇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진상을 파악하면 그것이 유족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일 텐데 무엇을 감출 일이 있다고 저렇게까지들 하시는지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여야 간에 사실 예산안을 합의하고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중간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제 등장하면서 일정들이 이렇게 좀 지연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복귀를 해서 내일부터는 함께 국정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유가족들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진상조사 요구, 2차 가해를 좀 방지해달라. 그리고 고인의 마지막 정보, 우리 아이들이 가는 마지막 정보를 우리는 모르니까 이걸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분향소 이전
내리기도 했는데 이 지금 녹사평에 있는 그 분향소가 굉장히 추운 모양이에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지금 사실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어떤 좀 뭔가 제대로 되고 정말 국민들과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추위를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 만한 좀 분양 공간, 추모 공간이 마련돼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빨리 그럼요.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될 아마 부분인 뭐 것 같고요. 의지만 있다면은 예. 뭐 상대적으로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 규명이라는 것이 뭐 큰 틀에서 한 가지는 수사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추진하는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무작정 뭐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빨리 지금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조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철저한 배보상까지 우리가 챙기겠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저 말씀도 뭐 저는 나쁜 뜻이 아니고 좋게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철저한 배상과 보상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막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먼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의견이 지금 여권 내에서도 많습니까?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별로 없습니까? 이게 침묵하는 다수 중에서는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랄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 내에서 꽤 유력한 분들도 이 유가족들을 뭔가 적대시하는 태도를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김민아 의원 같이 이제 상식을 벗어난 막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탄하는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가 유가족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다가가고 공감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집권 여당인데요. 예, 저도 예. 그런 면은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야3당이 이상민 장관 포함해서 증인 89명 일괄 채택을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기서 좀 빠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또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우성호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린 거죠. 여기까지 다 결정을 해서 통보를 여당에게 하는 식으로 하면 여당이 또 반발을 할 테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놓고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요. 아니 총리가 나와서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참사 당시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아무도 총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총리가 이 수습을 할 수 있는 상황 혹은 정보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예방을 못했는지에서 질책하기도 하지만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은 침착하게 함께 찾아가면 됩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는 뭐 자연스럽게 전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토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증인 채택 자체가 큰 쟁점은 안 되고 전 잘 타결이 될 잘 거라고 봅니다. 타결될 거라고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기간인데요. 이미 조사 기간 절반이 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일단 그때까지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자, 뭐 야당이 단독으로 이걸 의결해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실 국민들께 달린 겁니다. 저희가 청문회 3일 했는데 아니 뭐 훨씬 더 많이 이제 점검하고 뭐 물어보고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좀 너무 빨리 끝나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여당 입장에서 이거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애당초에 청문회는 한 3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관 보고나 현장 방문은 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요식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과정과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청문회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활동이 물론 약간 밀린 거는 있지만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밀려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연장이 필요할 예. 거냐는 그때 한번 봐서 판단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일정을 진행하면서 네. 봐야 된다.